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35억을 직접 보내서 승마협회를 통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바쁜 삼성전자 사장 전무 등이 독일까지 직접 가서 최순실과 그 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많은 돈을 줄라 했습니다. 동경올림픽까지 186억짜리 마장마술 메달 따기 위한 로드맵 계획까지 짰습니다. 근데 그것은 승마협회를 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선수들을 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정유라 하나를 위한 겁니다. 처음에는 800억짜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다른 선수를 끼우니 뭐니 했지만은 소문만 많아지고 선출 과정에서 비리만 나올까봐 정유라한테만 맞추면서 지원액이 186억이고 제가 생각할 때 254억이라는 또 다른 계획도 나왔던 걸로 봐서 거기에 아마 말값 관리비 35억하고 승마장 28억을 186억에 합치면 대략 가격이 비슷하게 되는 걸로 봐서 전체가 총 한 254억짜리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연 최순실과 삼성 간에는 이 말 관한 부분만 있을까요? 200억이 넘는 돈을 삼성 하나 혼자서 미러와 K스포츠에 냈습니다. 제일모직, 삼성 산하 제일모직은 이와 별개로 16억을 장시호에게 줬고 장시호는 그 중에 11억을 착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장시호가 정말 혼자서 착복한 걸까요? 최순실과 이 장시호의 관계로 봤을 때 이모 아닙니까? 이모인데 그냥 이모가 아니라 집안을 다 먹여 살리는 무서운 이모죠. 대통령을 움직이는 이모 아닙니까? 장시호가 그 돈 11억을 혼자 착복했다가 어떤 일 대가를 치르게요? 제일모직 사장인 김재열 사장이 IOC 위원이 되고 싶어서 평창올림픽에서 직책을 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인가 하나 꿰찼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개폐식 행사도 제일모직이 수백억짜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순실 등이 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또 일도 주려고 했겠죠. 어쨌거나 삼성과 최순실 간의 관계는 매우 정권 초반부터 좋았고 그래서 삼성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다른 후보를 도운 것처럼 비춰졌는데 정권 초창기부터 중국 갈 때부터 삼성과 박근혜 정권이 서로 간에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언제 둘이 또 붙었지 하고 매우 의아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분노하는 이유는요. 박근혜 정부야말로 그래도 부패에서 자유로워서 재벌 개혁을 할 거라고 보고 저는 보수가 한마디로 잘못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그리고 부패를 권력의 머리 위에 이렇게 올라앉아서 정치를 주무르는 슈퍼 자본주의 한국 재벌의 이 잘못된 행태들을 고쳐주기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는 돈도 받지 않을 줄 알았고 그는 이러한 재벌들의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기존의 영향관계가 없는 인물로 봤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세상을 뒤집겠다, 특권을 폐지하겠다, 서민을 위하겠다 해놓고 삼성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하는 걸 보고 믿을 게 아니라 호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걸 보고 진위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에 관해서는 자유로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모든 재벌 기업들이 그래서 정말로 두려워한다. 돈을 받는 사람은 두렵지 않고 돈을 안 받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 정권은 한국의 대기업 위주로 된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고 부패 구조를 척결하고 기업이 정치에 감히 끼어들어서 장난을 치지를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서민들을 위한 중산층을 위한 정의가 숨쉬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돌아갔고 3인방이 설치고 정윤회가 설치고 최순실이 설친다 또 최경환 씨가 설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요즘 터져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경환 씨 어디 숨어 있습니까? 초이노믹스 나와서 이야기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은 정권마다 잘 올마타기로 유명하죠. 어느 정권이 돼도 설사 자기가 밀은 정권이 안 돼도 금방 올마타버립니다. 양쪽에 배팅을 하면서 숫자를 좀 다르게 하다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맞춰주죠. 그래서 어디가 되더라도 순식간에 그쪽에 또 달라붙습니다. 이번 정권에는 그럼 누구한테 달라붙은? 최순실한테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뇌물죄를 계속 수사하겠다라는 검찰이 또 저는 웃깁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에서 삼성에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요즘 보수 진영에 고위공직에 있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할 때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집요하게 카톡이 아니고 문자입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서 누가 대통령 하는 거 어떠세요? 하길래 내가 속으로 그 사람하고 삼성하고 관계는 아느냐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귀찮았어요. 대중들이 그리 어설프고 엉망입니다. 좀 뭐라고 이렇게 대통령 누구 밀자 할 정도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라도 하고 그런 말을 하길 바랍니다. 뭐 또 그런 사람 밀어본들 아스팔트 보수가 뭐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겠습니까?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곳곳에 한마디로 빨대를 꼽아놓은 삼성은 검찰도 주물러서 이번에 뇌물죄에 안 넣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발표할 거라고 미리 써놨는데 뇌물죄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정작 뇌물죄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박 대통령을 위해서 뇌물죄를 적용 안 한 게 아니라 삼성 때문에 뇌물죄를 계속 조사하겠다고 미룬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재벌은 영원하고 정치 권력은 유한하죠. 5년도 안 가죠. 그래서 검찰은 이제 박 대통령을 버리고 삼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기로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삼성이 그러면 뇌물이 되려면 정유라한테 일단 드러난 거는 35억이니까 이걸로 끊을 나겠죠. 승마장은 조사도 안 합니다. 28억짜리는. 그건 삼성이 직접 준 건 아니지만 모나미가 샀는데 모나미하고 삼성 관계가 의심받았죠. 그 다음에 매달 10억씩 줬다라는 진술도 나왔는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했다 안 했다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독일로 매달 10억씩 줬다. 그래서 돈을 물쓰듯이 썼다라는 엑지번의 진술이 있었죠. 자, 그런데 뇌물을 갖다가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건 작년 7월쯤에 있었는데요. 삼성이 뭐 말을 사고 어쩌고 하는 부분이 이 직후에 다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지난해 7월 20일 날 아마 전후로 해가지고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정유라 측에 35억 최순실 정유라 측에 이게 송금이 되고 삼성이 뒷바라지를 시작한 게 9월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데 말에 대한 지원 행태를 갖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 돈을 줬다. 이렇게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서로 엮어서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시호도 16억을 제일모직에서 땡긴 게 작년 말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9, 10, 11 이럴 때 집중적으로 돈을 땡긴 겁니다. 삼성으로부터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회의록, 즉 국민연금은 삼성의 주요 주주였고 여러분들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그걸 쌓아놓고 있으면서 이제 돈을 불린다고 투자를 하는데 대기업의 주식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이렇게 주주였는데 그러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서로 합병을 하면 두 회사의 주식을 어떤 비율로 정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미국 자본 엘리엇 등이 삼성물산의 주주였는데 여기에 반대를 하고 나왔죠.
왜 합병을 반대했는가 하면 서로가 합병을 하면 합병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 회사의 수익이나 크기나 자본이나 이런 것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합병을 똑같으면 1대1이겠죠. 만약에 저 회사가 우리 회사보다 2배쯤 더 좋다 하면 1대 0.5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께 1이고 저희가 0.5고 우리가 만약에 저 회사보다 2배가 좋다 하면 저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고 우리가 0.5가 되겠죠. 합병 비율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46이 맞다 이랬는데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 측으로서야 제일모직의 지분을 후하게 평가해서 유리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나았겠죠. 1대 0.35로 이렇게 제일모직 지분을 과대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만드는 안에 따라도 국민연금이 여기에 동의해 주면서 3,500억의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즉, 이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총 가치는 이 2조 2,799억이 됐는데요. 당시 이제 1대 0.35로 했을 때 만약에 적정 합병 비율 1대 0.46으로 했다면 2조 6,267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병 비율이 적정 합병 비율이 아니라 삼성 측에 유리하게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 3,500억 정도를 손해를 봤죠. 당시 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지분이 더 많고 저쪽에 이재용 일가는 아마 제일모직의 지분이 더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이 높아야 국민연금의 지분이 합쳤을 때 높아지고 이재용은 낮아지고 합병 비율이 만약에 이렇게 이 제일모직 쪽에 유리하게 되면 제일모직이 지분이 많은 이재용 일가의 지분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국민연금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비율 1대 0.46이 아닌 삼성한대로 1대 0.35가 되면서 제일모직은 국민연금은 3,500억의 손실을 입었죠.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뭐가 됐습니까? 주식 가격이 내려가 버렸죠.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국민연금이 또 주식에서 한 5,900억 정도 잃었어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1조에 가까운 손실을 갖다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을 갖다가 합병 비율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합병 후 시너지 효과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혹은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을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한테 손해가 오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연금이 합병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삼성물산 거를 사두면 이제 합병에 따른 리스크가 없어져서 삼성물산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삼성물산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대거 사들였던 모양입니다. 추가로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불리한 합병에 찬성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가 합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더 샀는데 자기들 손해보는 행태로 사후에 합병에 찬성을 해주는 정반대의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거 미친놈이 아니면 이런 투자를 안 하겠죠. 결국은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삼성의 이재용 일가 배를 불려주는 쪽으로 국민연금이 결정한 데는 그렇게 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누군가가 있었을 거고 그 압력은 삼성과 최순실 간의 관계를 갖다가 면밀히 조사를 해보면 나올 건데요. 검찰이 정유라 말을 가지고 말 주변만 조사할 게 아니라 이 국민연금 인수합병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그 직후에 이 말이 이루어지고 제일모직 제일기획에 16억도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이 다 이 가닥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까지 조사 안 할 겁니다. 항상 이런 일은 덮고 넘어가게 되죠. 당시에 국민연금 안에서는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이사장과 본부장이 아마 똘만이고 이사장은 원칙을 좀 지키려고 했고 말이 많았고 이사장이 아마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진실은 언제 어디서 조사가 됩니까? 야당이 이걸 캐겠습니까? 참 대한민국은요 한심한 나라입니다.